네, 46쪽의 2015년 3월 고2 화학 1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AB2와 기체 B2가 반응하여 기체 AB3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반응식의 개수를 한번 맞춰볼 수 있겠죠? AB2하고 B2가 만나서 AB3가 되려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A 2개, 그 다음에 B가 양쪽에 6개가 되니까 개수가 딱 맞죠? 자, 그러면 반응 전 용기 안에 들어있는 AB와 B2를 보면 지금 그림에 AB2가 총 4개가 그려져 있고 B2도 마찬가지로 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개씩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반응하는 거는 2대1의 비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4개, 2개가 반응을 하고 4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게 B2가 2개 남고 AB3가 4개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죠. A와 C가 둘 다 2이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분자수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개수비만 봐도 2개랑 1개가 반응해서 2개가 되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총 3개가 2개로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체의 몰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반응 후가 더 적어요. 그 다음에 반응 후 용기 안에 B2가 남아있다.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14번을 보시면, 실험식이 같은 탄화수소 A와 B를 강철 용기에서 연소시키기 전과 후에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실험식이 같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이런 화학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B는 뭐 EXH2Y다 이런 화학식을 가진다면 이 분자 안에 탄소하고 수소의 각각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X 더하기 Y가 이제 분자량이 되고 그 중에서 탄소의 질량이 12X가 될 건데 이런 분자식을 가지는 애가 있어도 분자량은 이렇게 되죠. 24X 더하기 2Y가 되고 그 중에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이게 되는데 이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XH3Y가 돼도 마찬가지고 4X4Y가 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몇 배가 되건 간에 항상 전체 분자량 중에 탄소가 차지하는 질량, 뭐 수소로 해도 마찬가지겠죠. 이 비율은 실험식이 같으면 다 같다는 겁니다. 분자식이 뭐가 됐건 간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힌트로 알아두시면은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거를 지워볼게요. 이걸 지워보고 그러면 지금 A하고 B의 분자식은 모르지만 어쨌든 A하고 B가 가지고 있는 탄소의 비율은 같다. 이제 그게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자식을 모르니까 근데 이산화탄소가 264g, 4mg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264mg 안에는 탄소가 얼마나 들어있었을까? 이산화탄소는 원래 분자량이 이제 44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탄소가 12에 해당하고 산소가 32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44 중에 12에 해당하는 게 탄소예요. 그러면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4 중에는 12가 탄소였다면 264 중에는 얼마가 탄소일까? 그래서 네모를 구하면 이 네모가 얼마가 나오냐면 72가 나옵니다. 72mg. 그러니까 이 264mg 안에는 72mg의 탄소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이산화탄소의 탄소는 모두 어디서 왔을까요? 모두 A와 B에서 나왔겠죠. A와 B에 있는 탄소가 산소랑 만나서 반응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C의 질량 하고 그 다음에 B의 C의 질량을 더한 게 이게 얼마다? 이게 72다. 72mg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A와 B의 전체 질량 한번 보세요. 얼마예요? 84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전체 질량이 84mg인데 그 중에 탄소가 72mg이라는 겁니다. 84 중에 72가 탄소다. 그 얘기인데 그럼 나머지 12는 뭘까요? 나머지 12는 수소가 되겠죠. 탄화수소니까 C하고 H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되게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H는
처음에 반응 전에 H 원자가 총 12mg이 있는데 이게 모두 반응을 하면 얘는 다 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mg이 반응을 해서 물이 Xmg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물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도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은 수소가 2가 있으면 18이 얻어지는데 지금 12가 있을 때 12mg 있을 때 Xmg이 얻어진 거죠. 그죠? 왜냐면 물 분자 하나가 18일 때 그 중에 2가 수소니까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X가 얼마가 나오냐면 X가 108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기억도 맞는 말이 되겠죠. 탄소의 질량이 72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B의 실험식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어차피 A랑 B의 실험식이 같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가지고 한 가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C하고 H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C가 차지하는 질량이 70이고 H가 차지하는 질량이 10이에요. 근데 C는 한 개의 질량이 이제 10이고 수소는 한 개의 질량이 1이잖아요. 그러면 개수비를 구하려면 얘를 12로 나눠주고 얘를 1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6이 되고 얘가 12가 되니까 실제로 C하고 H의 그 결합하는 개수비는 1대2가 됩니다. 그래서 실험식이 CH2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은 황산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A랑 B에 도대체 어떤 물질이 들어가냐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A랑 B의 화학식은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임의의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산이 어쨌든 최종 생성물인데 황산의 분자량을 한번 구해보세요. 황산의 분자량은 2 더하기 32 더하기 64이기 때문에 이게 98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황산의 분자량이 98이라는 걸 알면 첫 번째 실험에서 4.9g의 황산이 생성됐기 때문에 생성된 황산의 몰수가 0.05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05몰. 자, 그러면 반응식을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A 더하기 2B 더하기 2H2O가 2H2SO4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물은 어차피 충분한 양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자라서 반응이 끝나는 건 없는 거고 A나 B 중에 이제 하나를 다 쓸 때 반응이 완결이 되는 건데 지금 실험 1에서는 A를 다 썼고 2에서는 이제 B를 다 썼다라고 문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실험 1에서는 어쨌든 황산이 0.05몰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0.05몰이 생성이 됐으면은 개수비를 보니까 물도 0.05몰이 반응을 하고 B도 0.05몰이 반응을 하고 A는 0.025몰이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를 다 써야 되니까 처음에 A가 0.025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의 0.8g이 0.025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A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0.025몰이 0.8g이니까 1몰의 질량은 얼마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A의 분자량이 얼마가 나오냐면 32가 나옵니다. A의 분자량 32가 나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0.8g은 0.025몰이었는데 B는 이제 분자량을 여기서는 아직은 모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기억을 알 수가 있어요. 실험 1에서 반응한 물의 질량은 얼마일까? 그러면 실험 1에서 반응한 물의 질량은 0.05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 0.05몰이 반응을 했으니까 그래서 0.05몰 곱하기 18g/몰을 하기 때문에 이게 0.9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응한 물의 질량은 0.9g이 맞아요. 자,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질량 보존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의 2배를 곱한 거랑 그 다음에 물 2배 더한 게 황산의 분자량의 2배랑 같아야 되겠죠.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실험 1에서 반응한 질량을 가지고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황산이 4.9g이 생성이 됐습니다. 4.9g이 생성이 됐는데 그럼 여기서 반응한 물은 0.9g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응한 B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반응한 A의 질량은 0.8g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야 총 4.9g이 나올까? 근데 이거랑 같아야 되죠. 질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한 B의 질량이 나오거든요. 4.9에서 0.9와 0.8을 빼면 나오겠죠. 그래서 반응한 B의 질량이
3.2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g. 그러니까 5.2g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3.2g만 반응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반응한 3.2g의 B는 0.05몰에 해당하는 거죠. 0.05몰이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B는 0.05몰이 3.2g이고 그러면 1몰의 분자량은 뭐 B다 이렇게 비례식을 놓고 세어보면은 B의 분자량은 6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습니다. 이제 실험 2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 더하기 2B 더하기 2H2O하고 그다음에 2H2SO4가 됐는데 그러면 A의 현재 질량이 2g이니까 이거의 분자량이 32라고 했으니까 몰수가 얼마가 되냐면 0. 근데 몰수로 계산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질량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질량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실험 1에서 반응한 A의 질량은 0.8g이죠. 그리고 실험 1에서 반응한 B의 질량은 3.2g이죠. 그러면은 A랑 B가 1대4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험 2에서도 B가 6.4g이 있었고 A가 2.0g이 있었는데 1대4의 B로 반응을 하는데 B가 모두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6.4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A가 1.6g이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g. 자, 그러면 잘 보시면은 이게 실험 1에서 반응한 양의 정확히 2배가 돼요. 실험 1에서는 A가 0.8g이 반응했는데 실험 2에서는 A가 1.6g이 반응을 한 거고 실험 1에서는 B가 3.2g이 반응했는데 실험 2에서는 B가 6.4g이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물도 2배가 반응을 하니까 1.8g이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생성된 황산의 양은 얼마일까요? 이거를 다 도안값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은 당연히 실험 1의 2배가 돼야 되니까 이게 9.8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8g의 황산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남은 A는 0.4g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0.4g의 A를 모두 반응시키기 위해서는 몇 g의 B가 더 필요하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A랑 B의 질량비가 1대4로 반응을 한다고 했으니까 B는 1.6g이 더 있어야지 얘를 모두 반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용광로에서 산화철을 철로 재련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요. 자, 탄소 72g으로 만든 일산화탄소를 모두 사용하여 산화철을 철로 재련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이제 한글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개수를 여러 번 보고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코크스는 그냥 탄소고 그 다음에 산소랑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될 때는 반응식이 이렇게 되겠죠. 2대 1대 2의 비로 반응을 하는데 그러면 탄소가 72g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있었던 몰수는 6몰이 되겠죠. 탄소 6몰. 그리고 여기서는 충분한 산소를 주어졌을 때 이 탄소가 모두 일산탄소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6몰의 일산탄소가 만들어진 거고 2대 2로 반응을 하니까 그러면 이 6몰의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산화철을 재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Fe2O3나 Fe3O4나 두 가지를 쓰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썼을 때 각각 얻어지는 철의 질량이 얼마냐 그 차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반응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e2O3가 이제 환원되는 반응식은 우리가 많이 봤었어요. 여기가 개수가 3이 되고 이게 이제 2Fe가 되면서 3CO2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Fe3O4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어쨌든 철이 얻어지는데 여기가 Fe3니까 3Fe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CO2가 나오는데 그러면 개수를 맞추려면 산소가 4개가 돼야 되니까 근데 여기 산소는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돼줘야 여기도 4가 돼줘야 여기에 4개랑 여기 4개의 산소를 더해서 총 8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수가 1대 4대 3대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수를 맞춰서 반응식을 다 완결을 했는데 이제 일산화탄소 6몰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산화탄소 6몰을 모두 반응시킬 수 있는 산화철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6몰이 반응을 했으려면 Fe2O3는 몇 몰이 반응을 할까요? 1대 3으로 반응을 하니까 2몰이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얻어지는 철은 몇 몰이죠? 4몰이 되겠죠. 4몰의 철이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여기서도 일산화탄소는 6몰이에요. 그런데 얘는 그럼 몇 몰일까요? 1대 4로 반응하니까 얘가 1.5몰이 되겠죠. 그러면 철은 4.5몰이 됩니다. 4.5몰. 그러니까 4몰의 철과 4.5몰의 철이 각각 얻어지는데 이 차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는 몇 몰이에요?
5몰이 되겠죠. 그러니까 0.5몰의 철의 질량을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철은 화학식량이 56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0.5몰의 질량은 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시면은 탄화수소 가에서 다 각각 1몰을 완전 연소시켜 얻은 생성물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그리고 MX는 전체 X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이고 MY는 전체 Y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탄화수소를 연소시키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X나 Y 중에 하나가 됩니다. 뭐가 X고 뭐가 Y인지는 모르는데, 자, 여기서 지금 가하고 나를 보시면은 X랑 Y가 3몰씩 얻어졌습니다. 합쳐서 3몰씩. 그러면 합쳐서 3몰씩 얻어지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 2개와 물 하나가 얻어지거나 이산화탄소 1개와 물 2개가 얻어지거나 이렇게 돼야 3이 되는 거죠. 각각이. 자, 그러면 이때 산소의 질량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원자량이 문제에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량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개수배로 따지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은 이 CO2 안에 해당하는 산소 원자가 총 몇 개입니까? 4개가 되죠. 4개. 그러니까 CO2에 하나당 2개씩인데 이 CO2이기 때문에 산소 원자가 총 4개가 돼요. 산소 원자가 4개고 근데 여기서는 H2O니까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원자비가 4대 1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 옆에 걸 보시면은 이산화탄소 하나에는 산소가 2개가 있죠. 그리고 물 2개니까 산소가 여기도 2개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1대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하고 나를 보면은 1대1 아니면 1대4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게 MX가 되고 이게 MY가 되는 거죠. 1대4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X가 뭐예요? X가 바로 물이 되는 거고 Y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는 가 1몰을 연소시켰더니 이산화탄소 하나와 물 2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의 분자식을 알 수가 있겠죠. 탄소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 있어야 되죠. 이산화탄소 하나 나오니까. 그리고 H가 4개가 나왔으니까 가의 분자식은 CH4가 됩니다. CH4.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에서는 연소시켰었더니 이산화탄소가 2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탄소가 2개가 있었겠고 수소가 2개가 나왔으니까 수소도 이렇게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C2H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다도 한번 분자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MX하고 MY가 이제 5대8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H2O하고 CO2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 원자 수 B가 5대8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5대8. 그러면 이게 5대8이 되려면 이 분자는 총 몇 개가 돼야 될까? 분자는 5H2O하고 여기가 4CO2가 되면 되겠죠. 5H2O하고 4CO2가 되면 여기 산소 원자 5개고 여기는 산소 원자가 2개씩 4개니까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1몰을 연소를 시키면은 총 9개의 분자가 나와요. 물 5개랑 이산화탄소 4개랑. 그래서 여기가 9개죠. 그죠? 그래서 다의 분자식은 C4H10이 되는 겁니다. 탄소가 4개가 나오고 수소가 10개가 나오니까 분자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 하고 있어요. 기억은 봅시다. 기억은 H2가 맞죠? X가. 그 다음에 니은의 나의 실험식은 CH다. 이것도 맞아요. C2H2가 분자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한번 볼게요. 가와 다 혼합물 1몰을 완전 연소시켜 생성물 5몰을 얻었대요. 자, 그러면 CH4를 X몰을 연소를 시키고 그러면 다는 몇 몰이 될까요? 1-X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합쳐서 1몰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각 연소를 시켜서 생성물을 5몰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러고 이제 방정식을 세우면 X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CH4 X몰이라면 이산화탄소가 몇 몰이 나올까요? 이산화탄소가 X몰이 나오겠죠. 이산화탄소 이렇게 써볼게요. 이산화탄소 X몰. 그러면 물은 몇 몰이 나올까요? 물은 2X몰이 나오겠죠. 수소가 총 4X몰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물은 2X몰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4H10을 1-X몰, 1-X만큼 이제 연소를 시키면은 CO2는 4의 1-X몰이 얻어지겠고, 그 다음에 물은 5의 1-X몰만큼이 얻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세요. 얘를 다 더한 게 전체가 5몰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3X 더하기 4의 1-X, 5의 1-X. 이걸 다 더한 게 5다라고
세우고 x가 나오겠죠. 그러면 x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러면 x가 3분의 2라는 말은 메테인이 3분의 2몰이고 그 다음에 C4H10이 3분의 1몰이라는 거죠. 그러면 연소전 다의 몰수 분의 가의 몰수니까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고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인데 기억에 CH4는 이온자 분자이다. 아니죠. 화합물은 3가지이다. 화합물은 이렇게 세 가지 맞죠? 그리고 기체 분자수가 1개, 2개가 반응해서 1개,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3개가 3개로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기체 분자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